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에 내가 수업 양이 좀 많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심이 좀 찔려서 여러분들 질문을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상당히 양이 많았다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의 양을 좀 많이 줄여서 오늘은 간단히만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날 거냐? 딸랑 2페이지만 볼 겁니다. 교과서는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바로 오늘의 주제는 6.25예요. 6.25 전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과정 등을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원인, 그리고 과정.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잠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반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시간은 언제로 볼 거냐면 1948년 8월 15일로 봅시다.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나라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날 만들어졌고, 이 왼쪽에 있는 나라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38도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밑에는 미국이 약간 지원하고 있었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당시 러시아, 지금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각자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특별한 뭐 위기감도 없고 괜찮다고 판단했는지, 당시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우리나라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는 뭐 굳이 그게 방어할 필요는 없을 거다 하면서 에치스 라인이라는 것을 긋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일본을 그릴게요. 일본이 딱 치고, 여기 전까지, 그러니까 태평양을 다 방어하는데, 여기 일본까지는 우리가 미국이 좀 지켜주겠지만 굳이 한국이라는 이쪽 지역은 지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여기 지역을 방치해 둡니다. 자, 이 선언이 바로 나타나고 나서 당시 북쪽에 있는 지도자 몇몇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대한민국은 당시 특별한 누구에게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쳐들어가서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가게 되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기 사진을 잠깐 보게 되면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사람,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일성, 그리고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지도자, 세 번째로는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들이 각자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은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치게 되면 이 한반도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라고 해서 북한은 소련이라든가 중국 등에 대해 약간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땅땅땅 해서 승인해 주고 나서 이제 기습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다 해서 6.25 전쟁이라고 하게 돼요. 1950년. 자,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북한의 남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북한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에 있는 상당히 그 경계선 지역에서 상당히 군대가 그 당시에 부실했던 상황이었고, 와르르 갑자기 선빵을 내면 사람이 뭘 방어를 못하잖아. 선빵을 날 때리니까 할 수 없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서울이라든가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제 몰래, 자신의 목숨은 중요하니까 아마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그 지역 넘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무를 것입니다. 자, 이 얘기만 따르면 이거 라디오 방송이었거든.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면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싸우고 있나 보다, 북한과 잘 무찌르고 있나 보다, 전쟁은 터졌지만 괜찮나 보다 마음을 안심하고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승만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북한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한강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들을 전부 다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런한 거예요, 런. 그래서 별명이 런승만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넘어가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당시에 건너던 사람들 갑작스럽게 이제 다리에서 사망하는 등 어마어마한 충격에 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의 경우에는 어쨌든 북한군이 빠르게 내려오지 못한다는 속도를 늦췄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당시에 국민들을 속이고 나서 자신들이 도망갔다는 점에서는 어마어마한 훗날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북한은 매우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이제 6월 25일날 막 빠르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 조그만 지역,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두 번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다가, 부산을 거의 제외한 모든 지역은 북한군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은 없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자, 이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했냐? 아무래도 이거는 급하게 상황이 좀 SOS, 소위 말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어디에 가입했냐면 요 단체, UN, 국제연합이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연합에게 SOS를 발음이 이래. SOS를 펼칩니다.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에 얘기해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UN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다시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16개 국가가 쫙 나오는 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되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씩 숨통이 트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워낙 북한이 당시에 뭐 여기 위에 있는 소련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감을 누가 바로 극복했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쩌면 유명한 또 장군이기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당시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맥아더라는 장군이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 뭐 위인전 같은 거 본 사람들은 한 번쯤은 알지도 모르는 장군인 맥아더라는 장군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을 보통 펼치게 되면 요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가 있을 거예요. 요 경계선에는. 그러면 중간이 빈단 말이야. 그 중간이 바로 어디냐면 요 중간 지점인 요 가운데 바로 인천이에요. 인천.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라고 하잖아. 이 인천 지역에 갑작스럽게 기습해서 공격을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상당히 되게 도전적인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은 대박을 빵 터트립니다. 대박을 빵 터트려요. 우리도 게임이라든가 뭘 하게 되면 옆구리가 생각보다 약해요. 옆구리. 갑작스럽게 옆구리를 빡 치게 되면 사람이 쓰러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옆구리를 맞게 된 북한은 이때부터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인천의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딱 상륙하고 나서 북한을 계속 공격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역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나라 작전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고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 자, 처음에 북한군이 우리나라에게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북한이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모든 걸 하니까 반대로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위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어디까지 하면 거의 모든 북한 지역, 압록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을 미군과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사기가 막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했으면 짜잔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투입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 이때부터 좀 힘이 빠지게 되는데 어디가 투입되냐면 바로 요 나라 중국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투입해서 우리 이 전쟁을 꼭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도와준다서 오히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군대를 북한에게 도와주게 돼요. 당시 뭐 기록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군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와르르 쓸어오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와 이렇게 쳐들어오면 무섭잖아.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다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군 막 내려서 서울을 다시 빼앗겠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산발선의 위 이 정도 주변에서 거의 전쟁이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이 정도쯤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1951년쯤 되면 대충은 이제 라인이 비슷비슷해지고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대포로 쏜다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까지 끝까지 싸우지 말고 그냥 이쯤 되면 좀 약간 쉬는 게 어떻겠냐. 뭐 권투 같은 걸 하더라도 권투 계속 가면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 둘 다 죽어요. 다 망하기 전에 중간에 잠깐 휴식 타임을 갖자. 그래서 레프리가 띵띵띵 울리는 것처럼 우리 잠깐 휴식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휴전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53년에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좀 그만두고 나중에 상황 봐서 우리 좋게 교통정리를 하자 해서 뭐라고 하냐면 휴전을 맺게 됩니다. 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담을 좀 얘기하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휴전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 기회,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북한 지역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럼 미국이 안 돼, 우린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하니까 그러면 또 이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군이 너네가 우리를 꼭 보호해 줘야 된다면서 우리에게 한미 방어, 그러니까 한미 군대가 이때부터 들어오게 돼서 우리나라를 미군이 많이 보호하게 돼요. 뭐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1953년에 완전히 휴전이 되게 되고 북한과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제 전쟁을 멈추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멈춰 있는 휴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히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전쟁의 배경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군대에 빠져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원래 여기 있던 소련이나 중국 군대 다 빠져 있었고 우리나라도 미군의 군대가 쫙 빠져서 둘 다 공백 상태였는데, 특히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본 정도까지만 보호하고 나머지 지역은 알아서 냅두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서로 몰래 회담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치게 되면 통일 짠 끝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게 되고 1950년 6월 25일 날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돼요.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니까 유엔군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의 부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다 빼앗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했을 때 당시 메가더라는 미국의 장군이 그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에 상당히 많이 활약했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인천에 옆구리를 갑작스럽게 공격하면 성공할 거라 해서 아주 도전적인 방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북한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당시에 중국, 당시 뭐 원래 표현은 중국 공산당이라서 중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북한을 도와주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전쟁이 다시 엄청 장기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1953년에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은 뭐 나중에 군대를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 군대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 휴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도 갔었고 여러분도 특별한 변화가 없지 않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밉다, 그치?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10분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통은 물론 전쟁을 벌이면 전쟁 군인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 한국전쟁, 6.25 전쟁만큼은 민간인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죽었는지, 실종된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북한과 우리나라 통계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매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지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대한민국과 북한, 뭐 나라는 당시 갈라져 있었지만 같은 한민족이라는 그냥 원래 민족 개념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정말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이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가 같이 옆에 있던 친구, 개똥이라든가 소똥이라든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있던 친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은 북한에 남게 되었고 어떤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남게 되면서 예전에는 같이 맨날 만나던 친구도 완전히 갈라져서 한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지역에 많은 산업시설도 많이 파괴돼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좀 많이 간단하게 설명했나 그런 거 싶은데 여러분이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내가 설명했던 내용 다시 잘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거는 내가 PPT 옆에 띄워놨겠지만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두 가지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87페이지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보니까 지금 20분도 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금요일날 잘 끝내고 주말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내가 저번보다 많이 짧아서 낫겠지?
자, 어쨌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